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너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8시 뉴스 전에 58분 날씨 예보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날씨 기상 정보가 안 나고 시그널 음악만 1분 정도 나왔어요. 예. 알고 봤더니 기상 정보를 전하는 분이, 전날 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시, 예. 잠시 깜빡 조신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자들 깜짝 놀랐겠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장님 얘기 진행하기 전에 바로 앞 순서에 김영건 의원님 전혀 새로운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저도. 노무현 정부 때 3%밖에 안 쓴 비용, 설정금 비용을 이명박 정부 혼자 70%를 썼다는 거 아닌가. 네. 최근 4개 정부를 다 합친 비용의 70%를 혼자 썼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바로 직전 정부가 3%밖에 안 썼다고 하면 똑같은 공무원 체계에 똑같은 진단 시스템에 똑같은 프로세스 공무원들인데 갑자기 20 몇 배가 더 나빠졌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3조씩 이렇게 들어간. 보상 금액만 3조고 예. 그러면 살처분하기 위해서 땅 파고 싣고 이런 그런 비용도 조 단위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김영건 의원님은 이제 농가 피해 관점에서 보셨는데. 예, 이거 농가 피해 관점만 볼 게 아니고. 거꾸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출업자라든지 예. 또 국내 수입업자. 예. 외국 수입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중소 수입업자들은 다 망하고 대기업들이 수입업자로 재편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관련된 업자들 그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본 사람은 없는가. 이제 피해를 본 농가의 입장에서만 이제 보셨는데 저는 듣다가 누군가 피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게 이 업계의 생리인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설마가 전혀 없거든요. 항상.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영건 의원실에서 이 사안을 농가 피해 관점도 중요한데 거꾸로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본 업계가 혹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여질 거라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전문가로서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리고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작년 12월 9일 이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날입니다. 네. 네, 굉장히 상징적인 날인데 이때 갑자기 국세청이 다스를 세무조사를 했다. 예. 한 단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저께인가요? 브리핑을 하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이때 세무조사를 해두면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때 해두면 정권이 넘어가도 금방 못한다. 네. 그런 용도거나 혹은 혹시 세무조사를 하면 걸릴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 혼자 브리핑을 했었는데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한 대로 맞다고 보고요. 제가 올해 연구해 왔어요.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2012년도에도 한번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시점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해였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그때 이루어진 거하고 16년도 말에 이루어진 것도 2017년도에 탄핵이 되면은 선거가 있어 이게 예상이 그러니까요.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조사는 5년 만에 한 번씩은 이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돌아서서 또 조사를 할 수가 없도록 통상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보통 다시 조사한다 그러면 이거 정치적 세무조사 이렇게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갑자기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 중복조사 내지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조사를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국세청장을 하신 전문가라서 그렇게 보시죠. 네, 이게 한 예방주사의 성격이 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전문가 연구가로서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세무 쪽도 전문가로 지금. 그렇지 않다면 너무 이상한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미국 공장이 어려워서 법인세가 줄었고 뭐 그래서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끝냈다고 단신이 나왔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석 달간 조사를 했는데 뭐 별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예방 주사죠. 원래 이게 조사가 됐으면 이 다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 또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했으면 사실 통합 조사를 했어야 되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통합 조사라는 것은 이 다스 안에 그 김재정 씨 상속세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상속세도 지금 상속세 조사를 제대로 안 한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거든요. 아하, 상속세 조사.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다스의 비자금이 또 있다는 이야기도 그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특검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상한 저 자금 흐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SB 글로벌 로직스에서 다스로 들어간 돈이 1,485억이 이상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된 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통합조사를 통해서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법인세가 그때 이미 줄었기 때문에 법인세만 조사를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죠. 할 짓을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했어야 할 걸 하지 않고 그냥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는 기록만 탁 남기는. 기록 남기는 예방주사다. 그렇게 좀. 그렇게 이제 청장을 하신 분이 이렇게 의심. 이분이 아닌 청장님이 말하면 그런 겁니다. 청장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김영건 의원이 들고 온 오늘의 사안이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리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축산업협회장이 와서 초대받아서 앉아서 있었어요. 그때. 예. 그 커넥션들도 떠오르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 관점에서 새로 봐야 된다. 예, 반드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스를 국세청이 다스를 갑자기 세무조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뜬금없는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깐 짚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하면 다스에서 나올 게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아, 네. 뭐 제가 다 언급도 안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 하기 위한 거다. 승계 문제라든지 예. 국세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붙었다 하면. 예, 이건 내용을 지금 사실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이거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 지금 우리 정부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달리 그 문재인 정부는 저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각 부처를 조사를 하라 마라 지금 지시를 안 하죠. 지시를 지금. 안 하는 정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부처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처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너무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익숙해져 있던 상태로라면 지금 부처에서 그냥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마 이걸 하라 마라 소리를 안 할 거예요. 검찰에도 그걸 안 해가지고. 네. 예. 검찰도 답답하다고 하고 거꾸로 검찰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해서 갑자기 전병헌 수석 나오고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 우리한테 말도 안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죠. 예,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일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아마 저항에 상당히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청장을 지내신 분이 저희 방송과 함께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너무 잘 아는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세청에 대해서 이거 왜 안 하냐고 계속 묻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셔야죠. 플랜 다스의 계획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지금 드디어 끝났습니까? 예, 끝났는 상태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플랜 다스계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주식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캔코에서 그것을 이제 매물로 내놔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매물은 나온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평가가 끝나서 매물로 나오는 시점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아마 예상되는데요. 그 평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금액을 책정을 하고 그
바로 올릴 수가 있는 상태로. 그러면 지금은 홈페이지는 열었나요? 예, 홈페이지는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 주소는 쇼미더머니 OR.KR 우리 코너하고 똑같은 이름이고요. 쇼미더머니 ORKR이요? OR.KR. OR.KR.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평가 이루어지고 금액이 책정돼야 예. 되니까. 지금도 뭐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실제 금액이 될 때는 우리 1대1로 전부 다 우리가 차용증을 쓰고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뭐 유사수신 행위니 뭐니 하는 그런 네. 그런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하기 법적 위해서 절차는 모든 다 것을 다 준비되었고. 네. 거쳐놨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예,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이제 예. 벌써 많이 지금 들어오고 쇼미더머니 어제는 ORKR. 한 번은 이게 이 접속이 폭주해서 예. 내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 서버 용량이나 혹은 뭐. 그걸 자꾸 늘려야 된대요. 예. 그 돈 좀 들어가는데요. 그 트래픽이나. 뭐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참 고맙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그 자기들이 재능 기부 내지는 자기들이 직접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걸려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분들한테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쇼미더머니 ORKR로 플랜다스의 개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게시판만 열려 있는 상태고. 예. 네.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쇼미더머니 ORKR. 자, 그러면 그게 언제 예상되죠?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말 12월 초에. 지금이네요. 예, 지금 시점인데 아직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요번에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네. 그 재무제표 속에 이익금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최근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익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매출은 늘었는데. 누군가 이익을 가져갔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거는 2010년 2007, 8년부터 지금 한 10년 전까지를 제가 쭉 보니까 매출은 급속도로 성장을 해 왔는데 이익금은 똑같아요. 거의 뭐 3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익금 일부가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누군가 상당히 가져갔다? 그 분식에 의심이 되는. 분식 의심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매출이 늘어나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비율로 사실은 당연하죠. 이익도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매출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이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300억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결손은 한 번도 없었지만 계속 이익금이 계속 그 수준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몇백원 늘었는데 이익금이 그대로입니까? 그렇죠. 1조 정도 선에 있다가 지금 2조 2조 7천억 3조 가까이 육박하는데 거의 3배가 됐는데도 이익금 이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예, 아주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회계 감사라든지 뭐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보면 이렇게 계속 이익금이 이렇게 맞춘 듯이 계속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제대로 본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만 봐도 분식회계 의심을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곧 있을 것 같은데 머지않아 플란다스에게 이 다스 주식 3% 매입 프로젝트. 예. 만약에 3%를 매입한다면 현행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혹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네. 첫째는 임시주주총회를 우리가 정부를 할 수 있어요. 임시주주총회. 그런데 임시주주총회를 하는 의미는 주주총회를 했을 때도 우리가 3% 주식 가지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주 묘수가 하나 있습니다. 묘수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명박 씨 개인 재산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차명으로 주식을 해놨다고 하면 만약에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이명박 주식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의결권이 제한되면 그러면 3%가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를 이제 저희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캔코 주식 다 합하면 19.98% 정도 되니까요.
실질적인 대표 이사 선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아, 3%가 3%가 아니군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으로 다른 주식이 있는 거라면 그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3%가 아니라 몇십 프로의 효과를 그렇습니다. 내겠군요. 이거는 주식을 이제 저희들이 큰일 났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주주가 되면 예. 바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니 얼마나 철컹할까요? 덜컹할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3%지만 30% 혹은 뭐 50% 정도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51%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명인 거를 밝히기만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지금까지 그 정황을 보면 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차명 의혹은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수사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 소유자들은 사실은 50%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 이외에도 뭐 대표 소송 제기, 예를 들면 이사들이 그 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사 해임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해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 해임 청구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 행위를 그만두라는 또 유지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지는 이제 그만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회계 장부를 계속 우리 열람을 할 수 있던 청구를 할 수 있고. 검사 인선 청구권도 있고요. 검사 인선 청구권은 뭡니까? 검사를 이제 우리가 인선을 해서. 네. 여기서 검사는 검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검사는 이거 회계 검사. 아, 회계 검사. 회계를 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예. 그 법원에 이제 검사인을 선임해서. 예. 뭐 예를 들어 회계법인 누구를 선임해서 법원에 이제 검사인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예. 회사를 이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3% 뭐 이 중에는 1%만 가져도 되는 데 있는데 3%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고요. 일단 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요구도 하고. 쇼미더머니 홈페이지 방금 다운됐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아마 방송 들으시다가 들어갔나 봐요. 그 트래픽을 좀 트래픽 예상되니까 예. 계속 선을 늘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 좀 비용 좀 들어갑니다. 예. 그 전에 혹시 기부받는 방법도 있나요? 하다못해 서버 비용이라도 받는?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회비라는 거 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후원을 받으면 지금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이제 후원을 받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방법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3%로 3%가 3%에 불과한 게 아니라 3%만으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있지만 이제 이게 차명 주식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게 삼성생명의 그 이건희 그 차명 주식도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명이 밝혀지면 이제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사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가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네요. 그렇게 큰 회사를 3%를 모아가지고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큰일 났습니다. 이 뉴스를 만약에 실소유주들이 들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미울까요? 한 가지 플라나스의 계는 홈페이지 연결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가지고 계속 뭐랄까 이건 디도스 상태죠. 많은 분이 접속해가지고 예. 합법적인 디도스 상태고요. 좀 기다렸다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그 2조 5천억 정도 역외 탈세를 2015년에 갑자기 봐줘가지고 합법화하도록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세금도 안 물리고 법적 처벌도 하지 않고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전혀 없었죠. 전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5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2조 5천억이라는 게 그 2조 5천억 속에 5천억을 그때 의심했던 거고요. 네.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최경환 전 장관하고 네. 그 법무부 장관 두 사람 이름으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예. 액수도 뭐 2조 단위 사실은 이거 비자금을 합법화시켜준 거잖아요. 그렇게 봐요. 해외에 빼돌렸던 비자금을 예. 그냥 정상적인 돈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돈이 나가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돈이 나갈 때는 회사 돈을 횡령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해외에서 또 신고해야 될 소득이 있었는데 그걸 신고 안 하고 거기에 묻어뒀을 수도 있고 네. 또 해외 간의 거래에서 뭐 예를 들면 무기 거래 같은 경우에 받아가지고 국내에 안 들어오고 외국에서 네.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을 따져가지고 사실 형사처벌이 돼야 될 사항들이죠. 형사처벌되면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긴 기간 갈 수 있는 액수죠 이게. 그렇죠. 엄청난 게 큰 문제죠. 그런데 그거를 그 또 특정한 기간을 왜 그 기간으로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그때가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예. 부회장하고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일은 없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특혜도 어마어마한데 예. 이게 그냥 국세청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 기간을 열어가지고. 네. 그래서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왜 했는지도 예.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국민들이 납득이 가는 네. 그런 조치를 할 때는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삼성이 2조 5천억의 금액이 이렇게 해서 합법화됐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몰랐죠.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고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매우 의심스러우시죠? 매우 의심스럽죠. 매우 이거는 왜 그 시기에 하필 그렇게 했으면 IMF 때 그 은행들끼리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초법적인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초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만약에 여기 정상적으로 추징을 한다면 얼마나 추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범죄 수익 같으면 다 몰수를 해야죠. 몰수군요. 이게 범죄 수익인지 아닌지를 이제 먼저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세금만 받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돈일 경우로 상정하고 세금만 받고 말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거를 왜 이렇게 들여왔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다 그냥 들어왔겠죠. 그렇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으니까 요 기회를 일부러 열어서 이 돈이 들어온 것이고 그럼 몰수군요, 몰수. 예. 예. 그게 범죄 수익이라면 다 몰수를 해야죠. 범죄 수익으로 확정된다면. 알겠습니다. 자, 플란다스의 개 드디어 홈페이지는 열렸고요. 3%는 생각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만약에 차명 주식이라는 게 밝혀지면 나머지 의결권이 다 제한되기 때문에 3%가 50%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새로운 소식도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는 접속자가 많아서 예. 그러면 경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권도 이사들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3%가 차명 주식으로 밝혀지면 참 밝혀지면 경영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51% 효과가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참 좋아요. 이거 큰일 났는데 3%로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겠군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차명 주식을 저희들이 밝혀야죠. 네. 청장님? 예. 저 뭐 하나 시켜주세요, 그럼. 부회장이나 이런 거 좀 시켜주세요. 자, 홈페이지 열렸습니다. 네.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열렸습니다. 너무 접속자가 많아서, 예. 오늘 저녁에는 한번 다시 해보시고 지금은 폭주하고 있어서 안 열리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자 플란다스의 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